안녕하세요. 누보에서 국내 영업 본부와 마케팅 쪽을 맡고 있는 이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용을 하시는 탭이나 유박, 유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이제 내 땅에는 혹은 내 작물에는 어떤 퇴비를 쓸까, 어떤 유기질 비료를 쓸까에 대해서 별도의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의 퇴비라든가 유기질 종류가 100가지가 넘게 존재를 하는데 성분도 다 틀리고 그리고 땅에 토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반응도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게 그나마 좀 더 효과적으로 나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기질 비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뭐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국내 비료법이죠. 비료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뭐 제가 꾸며내거나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라는 정의는 크게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 퇴비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퇴비,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 이 성분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려면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허가한 동물, 식물, 부산물의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으로만 제조를 한 제품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퇴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이 되고 각종 유해 성분, 뭐 중금속이라든가 염분 같은 게 이제 기준치에 정한 프로테이지가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믿고 사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수분 함량이 55% 이하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퇴비는 수분 한 포의 절반 가까이가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 내용물을 따지자면은 20kg짜리가 한 푸대라 치면은 나머지 절반 10kg 정도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질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 안 드릴 건데 요거를 맞추지 않으면은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탄질비가 잘못되면은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퇴비도 분해가 안 되고 염류 집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톱밥이라든가 이제 그 나무를 주로 사용한 그런 것들로 탄질비를 맞추는데 이건 뒤쪽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펠렛 형태로 되어 있는 유박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근처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유박이란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식물성 원료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까리박, 채종박, 뭐 미강박, 대두박. 대두는 콩이겠죠? 미강은 이제 쌀을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뭐 채종박은 뭐 채종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물성 유박을 이용을 해서 만든 제품인데 대부분 게사료처럼 펠렛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질소, 인산, 칼리 요 3원소 중에 이제 합이 7 이상.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대부분 보면 4-1-2 합은 7이죠. 그다음에 4-2-1도 있고 뭐 5-1-1 이런 제품도 봤고, 이런 식으로 NPK 합이 7이 넘어가는 제품을 생산을 해야지만 혼합 유박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혼합 유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동물성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요. 한마디로 체종박을 절반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박이라든가 뭐 혈분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합쳐놓은 그런 제품이고요. 유기물 함량은 60% 이상이면 되고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칼리 이 성분합이 7 이상인 제품을 혼합 유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유박하고 유기질은 딱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2021년도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퇴비가 131종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각 시군별로 뭐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유기질 비료는 190종이에요. 혼합 유기질이 111종, 유박이 71종으로 유기복합은 이제 거의 없는데, 유기복합은 요거는 광물질까지 포함된 제품을 유기복합이라 부르는데, 요거는 몇 개 안 되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퇴비랑 유기질 비료, 유박, 혼합 유박을 다 따졌을 때 총 320개가 넘는 제품이 있는데, 근데 항상 사용하시는 거는 한 종류 내지 두 종류만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종류를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농사를 짓기 전에 퇴비 신청받죠? 유기질 신청받죠? 뭐 어떤 데는 화학비료 신청도 받기도 하는데, 농사를 매년 지으시면서도 이거는 당연히 뿌려야 돼. 왜 뿌리는 데에 대한 이유 자체도 모르시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퇴비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실 때, 내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해주는 역할로서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퇴비 1톤 썼더니 너무 약해, 작물이 잘 안 자라, 내년도엔 2톤, 후년도엔 3톤, 하우스에 여러 번 캐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돼, 5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가서 받아보시면은, 기술센터 같은 데서 교육을 받아보시면은 2톤 이상 퇴비를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다비성 작물이나 돼야지 300평에 2,000kg 정도를 넣으세요, 100포 정도를 넣으세요 라고 하지, 대부분의 작물들이 30에서 50%를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300평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식물 자체는요, 유기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기물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물은 무조건 무기물만 먹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유기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이 불에 태웠을 때 이제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열을 낼 수 있는 걸 유기물이라 부르고, 무기물 같은 경우는 순수한 질소, 인산, 칼리,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가스가 나오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먹는 게 식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보시면 이제 유기물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무기물로 수년에 걸쳐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무기물을 식물이 먹는 거거든요. 이용을 하는 건데, 유기물이 분해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작용하고, 이 미생물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 각종 가스도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 많이 나와요. 뭐 이제 성분을 따로 어떻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토양을 구조화를 만들 수 있는, 입단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도 많이 나오고요. 통기성도 증대시켜주고, 또 토양 속에 있는 각종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염류장애도 해소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양들을 봤을 때는 1년 동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밭이 땅이 안 좋아, 작물이 잘 안 좋아, 올해는 퇴비 많이 넣어서 개양을 시켜야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1년에 분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퇴비의 양 자체가 1톤에서 1.5톤 밖에 안 돼요. 3톤을 집어넣으면 3년에 걸쳐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쌓이고 또 쌓이고, 결국에는 돈을 갖다 버리는 거고, 이거를 또 씻어내기 위해서 또 물을 빼고 물을 대고 막 이런 과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굉장히 그 식물이 필요한 양분량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만으로는 분해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같이 써주는 게 좋고요. 유기물은 항상 1년에 분해될 수 있을 만큼, 미생물의 먹이가 될 만큼을 적당량을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비료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토양 계량, 즉 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공급해주는 보조제 역할로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퇴비를 쓰시게 되면 개분이라든가 우분, 돈분, 뭐 가축분, 1급 퇴비 뭐 이런 거를
많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성분을 보시면 이래요. 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질소질 함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대부분이 인산질이 높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산질 토양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산의 흡착력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퇴비는 뭐 조금 더 써주신다면은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뭐 제주시가 허용을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정부에서 공고하는 1톤에서 1.5톤 정도 300평당 그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이상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무조건 이 인산, 염류지접이 일어나게 되고 토양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작물은 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토질로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퇴비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질 비료, 퇴비라든가 유박을 사용해 주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퇴비를 다량 사용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류에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오래 부숙된 퇴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별도로 받아서 옆에다 따로 쌓아 두시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퇴비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솔직히 비료는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10톤, 20톤, 30톤, 50톤을 땅 한쪽에다 쌓아놓고 부숙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시다면은 정말 적정량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CN율이라고 하죠. 그 CN율 제 설명 따로 안 드렸는데 탄소와 질소의 비율인데 이 탄소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톱밥이라든가 완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기 함유되어 있는 리그닌 같은 성분이 굉장히 분해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퇴비는 적정량만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가스에 대한 부분인데 주의사항 중에 유박은 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비랑 유박이랑 그다음에 화학비료 세 가지를 딱 놓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 달 동안 나오는 가스량을 재보면은 유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퇴비, 그 다음 화학비료 순이거든요. 그래서 유박을 항상 사용할 때는 1개월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 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라든가 뭐 채종 찌꺼기라든가 아주까리 찌꺼기를 사용하는 건데 얘가 부숙이 돼서 제품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 압착으로 해서 말아서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물과 만나게 되면 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개월 이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이제 병해충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 하우스나 이런 데서 유박 뿌리고 물 한번 스프링클러 한번 돌리신 다음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리가 낀다든가 구더기가 낀다든가 이런 거 많이 보셨는데 요런 게 있으니 너무 습하거나 이럴 때는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박이랑 유기질이 190종류나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은 성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성분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5개 품목을 뽑았어요. 이제 이 유기농업 자재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본인이 사용하시는 제품을 입력을 하시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성분이 쫙 나오게 됩니다. 물론 뒷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주까리, 체종, 아주까리, 체종, 아주까리, 체종, 아주까리, 체종, 아주까리, 체종.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뭐 제가 이 타사에 대한 타사 제품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부숙이 되지 않은 식물박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100%. 그 다음에 아주까리 비율이 너무 높아요. 더군다나 이게 작년부터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음식물박을 정부에서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많이 포함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음식박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게 이제 염류.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뒷면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주까리박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효과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초기에 어쨌든 간에 유박이 들어가고 초기 생육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유기질 비료인데 여기에 조금 미달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제가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올해 설명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참편한 9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건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3,560원이면은 다른 회사의 1.5배가 좀 넘어가는 금액이죠.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선이니까. 근데 성분을 보시면은 어박, 혈분, 팜유박, 전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분 자체가 9-1-2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4-1-2라는 제품에 비교해서 절반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 이 제품을 만든 컨셉 자체가 이거거든요. 유박을 100포를 뿌리시는 분이 참편한 9는 50포만 뿌리면 되고요. 예, 10포를 사용하시는 분이 5포만 쓰면 되고요. 벼농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뭐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유박을 300평에 뭐 8포에서 10포를 뿌리시는데 저희 참편한 같은 경우는 4포에서 5포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겠죠. 성분은 유지가 되면서 예, 이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제 참편한 9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유박 2포 쓰실 때 탭이 8포 쓸 때 참편한 1포만 사용하시면 되는 컨셉이고요. 저희는 호남 유기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하고 동물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식물이죠. 나머지는 동물이고요. 그래서 호남 유기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거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박 비료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가스 피해였거든요. 한 달 전에는 써야지 작물이 안전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미 부숙이 거의 진행되어 있는 원료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발생이 굉장히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유박 대비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설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뭐 일주일 전, 3일 전에 뿌려도 전혀 작물에 해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속효성이에요. 여기 2배 더 빠르게라고 말씀을 이제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동물성 아미노산이 식물성 아미노산보다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숙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양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식물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기질 비료를 국가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이걸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했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야, 다른 회사에도 그 어박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은데 아마 전라도나 이 경상도 쪽에서 이제 제품이 있을 거예요. 15kg짜리 한 포에 한 2만 원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물고기를 이용한 제품이. 근데 그 제품 보면은 성분 함량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54.9%인데 20kg고 가격이 13,560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제품을 쓰는 게 나을까? 이 제품을 쓰는 게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박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프로테지 함량만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께 거의 뭐 절반 가격 수준밖에 안 되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유박 2포 쓸 때 저희 거 1포만 사용하면 됩니다. 예,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거. 세 번째,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과수농가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유박 이렇게 그냥 바로 이 제품은 바로 써도
가스 피해 없냐, 나무 안 죽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숙이 90% 이상 진행된 제품을 저희는 원료로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스 발생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성 아미노산이 거의 90%라서 초기에 필요한 양분이거든요. 정식 이후에, 그 다음에 파종 이후에 빨리 세력을 뽑고 올라와서 양분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기존의 유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식물성 박은 굉장히 느립니다. 예, 지효성이라서 저희는 이제 동물성 유박을 유기질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속효성이라는 거, 그리고 또 안전하다는 거. 이 안전하다는 거는 뭐 가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주까리박에서 나오는 리신이라는 물질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하는데, 이건 뭐 사람이 먹어도 안전할 정도로 그렇게 독성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까리박이 들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여기 보시면 저희 별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유기물 함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두포 쓰면은 두포를 사용하게 되면 2배인데 너희는 절반밖에 없는 거잖아 라는 질문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나 일본처럼 굉장히 CAC가 높고 그 다음에 미생물 활동이 왕성한 그런 땅이면은 딸릴 수가 있어요. 미생물이 먹는 것보다 투입하는 양이 적을 수가 있는데, 국내 토양에서 이 정도 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미생물이 먹고 자라고 번식하는데 이 참편한 나이만 써도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됩니다. 아니야, 내 토양은 정말 좋은 땅이야, 여기서는 이 토양을 더 개량시켜주고 정말 질 좋은 땅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볏짚이라든가 퇴비 같은 걸 조금 더 써주셔도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 국내 토양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참편한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세요. 이거 사용량이 너무 적은데 작물 재배할 때 뭐 비료가 딸리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판매량의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전부터 나와서 8만 개 팔다 22만 개, 34만 개, 현재 지금 뭐 10월인데 이미 36만 개 이상 나갔거든요. 써보신 농가들은 웬만하면 잘 안 바꾸세요. 한번 써보고 와 편하다, 와 효과 좋다라고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유기질 신청하실 때 꼭 한번 절반만이라도 뭐 사용을 하셔서 비교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퇴비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 주시지 마시라. 염류 직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내 땅은 이미 안 좋은 상태인데 1톤 이상 넣었을 경우 어차피 분해도 못하고 염으로 다 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유박 같은 경우는 식물성 박이고 부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가스 발생의 위험이 없는 참편한 라인으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좋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힘드시거나 노동력이 딸리시거나 급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참편한 라인을 써주시면 안전하고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누보 저희 본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내선 번호를 이용해서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들이 한 5분 정도가 배치가 돼서 항상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연락 주시면은 이 유기질 비료라든가 아니면 뭐 퇴비라든가 일반 화학 비료라든가 수도용, 원해용, 뭐 관주 비료 할 거 없이 4종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